9월 1일 뉴스 이노베이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이 9월 1일이 아닌데 제가 9월 1일이라고 얘기했군요. 여야 대표회담이 9월 1일입니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9월 1일인 줄 그렇죠. 알고. 오늘은 29일이죠. 29일이죠. 예. 황민호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빈관 시간입니다. 황민호의 국빈관 시간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자꾸 말씀이 틀리시네요.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이제 브리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생방송을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근데 황민호 기자는 화면에 잘 안 보이던데. 이게 어떻게, 점점 하면 할수록 예.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맨 앞에 앉았었어요. 맞아요. 그건 기억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할 때는 두 번째 줄에 이번에는 세 번째 줄에 앉게 됐네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게 뭐 뽑기를 못해요. 선착순입니까? 저거 선착순은 취급을 아니고.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냥 무작위로 돌리는 건데 어, 계속 그렇게 걸립니다. 그게.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가장 강조한 거는 전 그거 같아요. 대통령실 출입 안 해봤습니다만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4대 개혁의 추진 방향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먼저 4대 개혁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에. 예. 그러면서 먼저 연금 개혁에 대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청년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네.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예.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그걸 강조했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기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질문.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게 가장 예. 궁금했어요.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특히 가족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만 밝혔고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예. 용산 대통령실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정해줘야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속실 사무실이 없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그 안을 좀 유예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이번에 드러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반드시 의료 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돼 있고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요즘 그 아플 때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문제는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다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는데 그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 수가제도 개선돼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 예.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전문이라든지 이런 예, 쪽으로 좀 전환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전문의, 진료 지원, 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료 전문 간호사라는 거예요. 예, 뭐 PA 간호사. 예. 여기에 대한 뭐 내용이 있는데
그다음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강하게 얘기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연금과 관련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예.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년에서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그러니까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한 답변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예,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예. 이제는 꼬박꼬박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예. 관계는 아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박민호 기자의 어떤 생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예, 예. 그 양자회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냐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을 했는데 예. 이것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 거부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별도로 제가 또 말씀드리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뉴라이트에 모른다.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제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거와 예. 상관없이 인사를 한다. 뉴라이트든 뭐 뉴라이트든 뭐든 상관없이 예, 인사한다. 올드라이트든.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기준은 아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기준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할 얘기 없습니다. 예. 예. 황민호의 국빈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슈 하이킥 순서입니다. 권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전자파 발암 물질 논란 때문에 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하남시가 동서울 변전소 증서를 불허하면서 한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전력망과 그리고 전자파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올여름 폭염도 그렇고 첨단 산업의 발전 요인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올해도 이제 네. 사상 최고치 계속 올라갈 그렇죠. 네.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요가 급증하면은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전력망이라고 하죠. 그거가 계속 건설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가 발표한 10차 전력 수급 계획안에서 제시한 전력 수요 전망을 보면은요. 예. 2035년까지 20%, 신재생에너지는 284%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해서 2036년까지 56조 원을 투자해서 송전선로 22,491 서킷킬로미터 그리고 예. 변전소 336개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또 지으려고 하는데 네. 이게 상당한 규모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네. 현재 발전력은 아시겠지만 영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고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전체 수요의 40%를 차지할 어휴, 정도로 예. 상당히 높은데 에너지 자급률은 0.06%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때문에 지역 간 전력 융통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예. 자, 앞서 이제
경기도 하남시하고 네. 한국전력이랑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뭐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 이 동서울 변전소는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 변전소 부지 내에서 외부에 노출돼 있던 전력 설비들을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건물 안으로 들여놓고요. 예. 그 여유 부지에 초고압 직류 송전, 즉 우리가 이제 HVDC라고 하는데 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예. 동해안에서 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서 추가로 전기를 받아서 수도권에 그 공급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는데 네. 하남시가 지금 왜 불허를 하고 막 반대하고 그렇습니까? 문제가 이제 전자파 때문인데요. 그 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전자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그 하남시가 이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겁니다. 주민들이 반발해서 안 된다. 전자파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심을 불씨시켜 달라 뭐 이런 주장인데요. 예. 한전은 이제 극단적으로 전자파 괴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이나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치단체가 인허가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그 예전부터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있으면은 예. 강한 전자파로 뭐 암 발생이 높다. 뭐 이런 설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이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한전은 증설 변환 설비는 전자파가 없는 직류 방식이어서 예. 오히려 환경 개선 측면이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전 주장은 좀 괴담이다 뭐 이제 이런 네, 그렇죠. 설명 같아요. 네네.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요? 네. 변전소 주민에 산다고 뭐 암 걸리는 건 아니다 뭐 네네네. 그런 얘기 같은데. 네. 근데 소송까지 간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테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고 그러면 수도권 전기 공급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는 2026년 6월까지 동서 방향의 동해안에서 수도권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2036년까지 남북 방향의 서해안 송전선로를 첨단 HVDC 방법으로 건설한다는 이른바 전기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 연간 3천억 원대의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입니다. 예. 또 용인 등 경기 남부에 조성하는 세계 반도체 최대 그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 시설 구축도 사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예. 이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 이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되고 또 이에 따른 반도체 경쟁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 하남시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전자파 논란으로 곳곳에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 가공선로나 송전탑에 대한 전자파 민원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지하에 건설되는 지지중선로 그리고 옥내 변전소까지 민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외에도 현재 북당진에서 신탕정 건설 사업은 150개월째 지연이 되고 있고요. 신시흥에서 신송도 사업 역시 66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송전선로 구축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태양광 설비 등이 대부분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예.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전력망 구축이 필요한데 주민 저항이 커지면서 정부나 한전 모두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를 두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또 님비 현상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 동네에는 설치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전기가 예. 끊기면 안 되는데 우리 예. 동네는 안 된다. 안 된다 뭐 네. 이런 건데 한전은 전자파 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자파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전혀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전자파 논란이 불거진 게 1979년 미국 덴버 지역 소화암과 전력선 자개 노출 관련 연구에서 송전선로 주변 주거 지역 소화들의 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는 발표 후에 발생을 한 건데요. 이후에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WHO 주관 세계 6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예. 연구에서 전자파와 건강과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람 등급과 관련해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전력 설비 자개를 2B 등급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2B 등급은 사람에게는 바람성 네. 근거가 제한적이다라는 분류 등급입니다. 그 얘기는 네. 정확하게 어떤 그 병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과 이
전자파의 관련성이 정확하게 뭐 관련이 없다 아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연구가 복잡하네요,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호하던 일단은 얘기를. 이제 바람 성분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음. 아시다시피 술이나 담배 연기, 가공류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우리가 오.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붉은 고기나 튀김 연기, 뜨거운 음료, 석유 EA 발암 물질이고요. 네. 전자파는 이보다도 낮은 EB 등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그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했을 때 변전소의 전자파 세계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가전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변전소나 송전솔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보십니다.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력망은 반드시 확충해야 네.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반경에는 하지 마라. 네. 이런 논리입니까 이쪽에 지금? 그런 논리인데 네. 서울에 몇 개의 변전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거기 근처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네, 변전소 서울에만 앞에. 지금 108개 변전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고 전력 수요가 많은 곳일수록 변전소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거리상 따져보면 서울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주거지 1km 반경에 변전소가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예. 그 한전 김동철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맞아요. 대도시의 지하 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서 한전 가족들은 살고 있다. 본인도 지하에 변전소가 있는 한전 아트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네. 설득할 수 있는 뭐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전 주도의 네. 전자파 이해와 설득 작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네. 그 전 세계 전력 설비 전자파 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예. 또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정부사나 비영리 중위기관을 활용해서 이 전력설비 전자파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정확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데요. 예. 이 법안에는 정부 주도 거버넌스 강화, 인허가 패스트트랙,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으로 권지수입니다. 제정해서 이제 예. 주민들의 민원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하이킥 권희진 기자였습니다. 순서는 정영석 기자의 백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스포츠 소식 또 먹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네.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석 기자? 오늘 예. 그 올림픽 소식입니다. 연장선에서 예. 패럴림픽이 이제 어제 개회를 했죠. 앞서서 이제 하계올림픽 파리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 금메달 13개로 우리나라 예. 선수단이 종합순위 8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이 밥심이 한 몫을 했다, 큰 몫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과연 무엇을 먹고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헤쳐보겠습니다. 예. 그걸 또 먹고 왔죠? 먹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먹고 왔습니다. 예. 예. 2번 먹었습니다. 2번 먹었다. 예. 이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영양사를 만나고 왔습니까? 영양사 만나고 왔습니다. 예. 이 먼저 우리나라 선수촌에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진천 선수촌과 태릉 선수촌이 있죠. 여기에 이제 그 평창 동계훈련센터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선수촌에 영양사가 혹시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선수촌이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들 많잖아요. 규모가 크죠. 면적도. 그러면 크고. 한 10대 명 이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갔는데 음. 이제 조은영 영양사에게 물어봤어요. 예. 궁금해서 그랬더니 전국에 2명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 태릉 선수촌에는 영양사가 없고 예. 진천 선수촌에 1명, 예. 그다음에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1명 이렇게 2명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이번 파리올림픽 현지에서 선수들에게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을 했던 조은영 영양사를 만나고 왔는데 이 영양사는 이번이 처음 해외 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럼 이제 아마추어네요? 해외 출장 경력은 한 5년 차 정도 됐는데 아. 앞서서 이제 한정숙 영양사라고 있었어요. 예. 요분이 도쿄 올림픽까지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조은영 영양사를 포함해서 15명 조리사까지 파리로 가서 선수들의 끼니를 책임졌는데 음식 조리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 예, 왜 제가 가스레인지가 안 켜집니까? 왜 직접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예. 보통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의 어떤 불맛 한국인의 음식하면 이제 불맛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맛을 내야 되는데 유럽 현지에서 이 파리 현지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을 켜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예. 특히나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식재료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단순 뭐 식재료 파, 양파, 마늘 이런 것도 구하는데도 상당한 이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양사 조리사의 하루 일과 궁금한데 하루 3끼를 준비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게- 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예. 저도 파리 현지에서 음. 3끼만 나갈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급식 지원 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급식 지원 센터 안에 이제 훈련 센터가 있었습니다. 예. 훈련 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선수들이 예. 사전에 어떤 적응 훈련을 하는 곳인데 음. 여기에 들어온 선수들에게 하루 3끼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죠. 아침, 점심, 저녁. 예. 그렇지만 여기에 플러스 2끼가 더 제공이 됐습니다. 어디냐면은 예. 선수촌하고 이 급식 지원 센터하고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편도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에게 도시락이 제공이 됐어요. 점심과 저녁. 예. 예. 그래서 총 5끼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예. 밤 늦을 때까지 야.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락이 제공이 됐는데 이번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입니까? 친환경 환경 올림픽이었어요. 올림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일회용을 못 썼습니다. 아. 도시락이 제공됐을 때 도시락 통과 함께 갖고 이것을 또 수거해 와서 150인분 되는 이상 그 도시락 통을 수거해 와서 또 세척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혹시 예. 하루 정도는 나가서 좀 뭔가 예, 뭐 관광도 개인 하고 시간, 구경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데 단 1시간도 거기 떨어지질 못했죠. 설거지까지. 예. 야, 보통 우리가 어떤 윗사람들의 일을 설거지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후배들이 누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양식이라든지 개소주, 녹용 뭐 혹시 이런 음식이 제공된 건 아니죠? 어떤 음식이 제공됐습니까? 보통 이제 쌀밥과 음. 국에다가 이제 7가지 반찬, 7첩 밥상이 이제 제공이 됐는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짰다고 예. 합니다. 뭐 불고기라든가 그다음에 계란말이 좋아하시죠? 계란말이? 좋아하죠. 아주 술안주로 계란말이 하루 종일 계란말이면 저도 저는 먹을 예. 예, 계란말이랑 이제 장조림 이런 좋아하죠. 단백질 예. 위주의 어떤 식사를 제공을 해서 선수들의 체력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는 초복과 중복이 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또 선수들에게 배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계탕에 이제 황기나 대추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현지에서 직접 K마트나 한국마트를 찾아가지고 공수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복에는 예. 장어를 오. 구워서 저도 이제 장어구이를 좋아하는데 예. 장어구이도 직접 제공을 했다고 제가 합니다. 다 좋아하는 거고 다 이 기력 그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들인데 번데기는 안 나갔다고. 번데기는 안 합니다. 나왔습니까? 예, 예. 아 그렇죠. 네. 소시지는 나왔나요? 소시지는 뭐 중간에 예, 나갔을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음식이 제공됐을 텐데 예. 그래도 각각의 또 음식 그게 있잖아요. 취향이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을 텐데 또 그게 예. 또 예전과 분위기가 선수들의 분위기가 다른 게 예전에는 이제 갈비찜이라든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주면 예. 뭐 군말 없이 대부분 이게 먹었다고 해요. 예. 근데 요즘 선수들은 특정의 브랜드 상품을 요구한답니다. 예를 들면은 오. 뭐 송추 부대찌개 해주세요. 어. 뭘 해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유부초밥이 먹고 싶다. 뭐 떡볶이가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제때제때 다 제공을 했답니다. 야. 그래서 예. 이런 영양사, 조리사들이 정말 이번 올림픽의 숨은 주역이 그러네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감사 편지까지 썼다면서요? 이분들한테? 그래요. 이제 예. 탁구나 핸드볼, 뭐 수영 이런 모든 사람들이 DM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감사하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예. 이런 말들도 많이 했는데 예. 특히나 수영의 김우민 선수. 예, 예. 이 선수가 동메달. 이제 예. 자유형 4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직접 손편지를 써줬다고 합니다. 오. 조은영 영양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수영의 김우민 선수가 그 밥 덕분에 메달 땄다면은 손편지를 써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준비한 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지만, 또 그것만큼 선수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어줬고, 그래서 그걸 또 성과로 보답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해요. 그냥 저희는 늘 하는 일이고, 늘 이렇게 서포트하는 일이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선수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해주고 성적으로 더 보답해주니까 저희가 정말 출장 간 그 보람도 많았고 저희가 더 감사한 기간이었어요. 예, 조은영 영양사 얘기인데 이제 영양사나 조리팀들 이제 좀 한가하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올림픽도? 아닙니다. 매일 아니에요? 이제 예. 365일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 선수촌이고요. 국제 대회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영양사를 위해서 정말 특별상을 하나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정석 기자 개인 생각이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영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날씨는 이지영 캐스터입니다. 네, 제10호 태풍 산사는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지나가겠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는데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에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도 서울 34도, 대구 33도, 순천은 35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6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